어느 맑은 날, 앨리스와 언니는 마당에 산책을 나갔어요. 앨리스의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앨리스는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얗고 귀여운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토끼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말하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그 토끼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고는 안 돼, 늦을지도 몰라. 서둘러 말했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란 앨리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토끼를 따라갔어요. 그 토끼가 나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자 앨리스도 그를 따라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는 어떤 우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우물은 너무 깊었는데 앨리스는 계속해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앨리스는 작은 그림들, 작은 옷장들도 봤지요. 앨리스는 마치 일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부드러운 곳에 닿았어요. 그녀 앞에는 긴 복도가 하나 보였는데 앨리스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따라가 보니 잠겨진 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실망했지요. 앨리스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그녀는 다리 3개 달린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자그마한 금으로 된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열쇠로 문을 모조리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 열쇠는 문에 맞지 않게 너무 작았어요. 슬퍼하며 둘러보다가 앨리스는 커튼 뒤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열쇠를 넣어 돌려보니 바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고 앨리스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요. 하지만 문의 크기가 맞지 않아 앨리스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가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것을 마셔. 앨리스가 병을 들어 그 묘약을 마셨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작아지지 뭐예요? 몸이 충분히 작아지자 앨리스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그 황금 열쇠를 다시 가져가기에는 테이블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아져 있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바닥에 케이크 하나가 보이지 뭐예요? 그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먹어봐. 호기심에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었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커졌고 키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죠. 지쳐버린 앨리스는 희망을 버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복도 끝에서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 하얀 토끼가 나타나 서둘러 앨리스 앞을 지나갔고 앨리스가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토끼는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달리면서 그는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죠. 앨리스가 그것들을 주워 부채질을 하자 몸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앨리스는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앨리스와 물속에서 수영하던 많은 다른 동물들은 해변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앨리스는 토끼를 다시 발견했죠. 이번에는 토끼가 앨리스를 하녀로 생각했고 집에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숲속 토끼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장갑과 부채를 찾아내었지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병을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걸 마시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그 묘약을 모조리 마셔버렸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앨리스는 커져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여기를 어떻게 나갈 수 있지? 그러는 사이 토끼는 앨리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무서웠던 동물들은 돌을 던져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 앨리스 옆에 떨어진 돌들은 작은 케이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이 케이크들을 먹자 그녀는 다시 작아졌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행하게도 너무 작아져 버렸던 거예요.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 작아져서 숲속의 작은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저 너머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앨리스가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려고 부르자 그녀는 강아지 옆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어요. 하마터면 앨리스는 강아지 발에 짓밟힐 뻔했지 뭐예요. 겁이 난 그녀는 달려가다가 버섯에 부딪혔어요. 그 버섯 위에는 파란색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앨리스는 그 애벌레에게서 그녀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버섯의 한쪽이 너를 자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른 쪽은 너를 작게 만들지. 그 애벌레는 현명하게 대답해 주었죠. 앨리스는 버섯에서 자그마한 부분을 떼어내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보통 크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엔 버섯의 반대쪽 부분을 떼어냈어요. 버섯의 양쪽 부분을 각각 다른 양을 먹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보통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앨리스는 양쪽에서 한 조각씩 모두 2조각을 덧대어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는 조금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다시 작아져야 했지요. 앨리스는 버섯 조각을 먹은 후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엌을 발견했어요. 부엌 한가운데 팔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부인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닥에는 뚱뚱한 고양이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를 보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웃고 있는 고양이를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물어봤지요. 고양이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셔 고양이거든. 부인은 말했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부인의 팔에 안겨있던 아가는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넘겨주었어요. 살살 흔들어서 울지 않게 하려무나 나는 가서 여왕님과 크로켓을 해야겠어. 앨리스는 아이를 받아 안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채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웃으면서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너는 매드해터 씨와 마치헤어 씨를 찾아야 돼. 그치만 조심하라고. 둘 다 조금 미쳤거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채셔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화가 나서 고양이에게 소리쳤지요. 사라지는 거 그만하고 다시 나타나. 놀리지 말라고. 채셔 고양이는 다시 한번 웃으며 나타났어요. 알았어. 그럼 아주 천천히 사라질게. 고양이의 꼬리부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얼굴만 남았어요. 앨리스는 잠시 집을 나와 마치헤어 씨의 집을 찾았어요. 마치헤어 씨는 나무 아래에서 매드해터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마치헤어 씨는 그의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왜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매드해터 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생쥐는 테이블 위에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생쥐가 베개인 것처럼 팔을 기대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온 것을 본 그들은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앉으려는 앨리스를 말렸어요. 자리 많은걸요? 앨리스가 말하자 매드해터 씨가 물었어요. 왜 까마귀가 책상처럼 보이는지 알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지. 앨리스는 매드해터와 마치헤어의 어리석고 무리한 농담 때문에 무척 지루했어요.
지금껏 겪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 같다고 말하며 그녀는 가버렸어요. 앨리스는 나무에서 문을 발견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그 황금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다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으로 들어간 앨리스는 무척 놀랐어요. 하트 여왕의 정원사들이 하얀 장미를 모두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모두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었어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하얀 장미들을 모조리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 빨간색 장미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얀색 장미가 피지 뭐니? 여왕님이 아시면 우리 머리를 잘라버릴 거야. 바로 그때 하트의 여왕이 정원에 나왔어요. 그녀의 군인들은 모두 카드 모양을 하고 있었죠. 하트의 여왕은 처음으로 본 이 낯선 소녀를 크로켓 게임을 하자며 초대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이런 크로켓 경기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고슴도치들이 공이 되었고 플라밍고들이 크로켓 망치가 되었지요. 게임을 하던 중 선수들은 고슴도치를 던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여왕은 이 상황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싸우는 모든 선수들의 머리를 잘라버려라! 하트의 여왕은 너무 화가 나서 크로켓 파티를 취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법정으로 출발했어요. 공판은 여왕이 부엌에서 파일을 훔쳤다고 의심되는 잭 때문에 열린 것이었죠. 그 사건 현장에서는 잭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왕은 벌을 줄 수 없었죠. 재판을 받고 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하얀 토끼는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한 여름날 하트의 여왕은 맛있는 파이를 굽고 있었고 잭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왕은 그의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첫 번째 목격자를 부르시오. 그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매드해터였어요. 매드해터가 왕 앞에 증언대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앨리스가 커져버렸지 뭐예요? 흰토끼는 앨리스가 증인석에 서야 할 차례라고 발표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앨리스는 즉시 일어섰어요. 그녀가 얼마나 커져버렸는지도 잊고서요. 그녀의 드레스가 배심원석에 달라붙어 의자가 따라 올라갔고 함께 앉아있던 배심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왕은 앨리스에게 아는 대로 모두 말해달라고 했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앨리스가 대답했어요. 여왕은 격노했어요. 모른다고? 당장 저 소녀의 머리를 쳐라! 그러나 앨리스는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명령 따위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의 여왕이 아니니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여왕과 왕 그리고 모든 카드들이 앨리스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잡아보려고 했죠. 그러자 앨리스 주변에 큰 소용돌이가 생겨버렸고 앨리스마저 휩싸여 날아갔어요. 결국 그녀를 둘러싼 나뭇잎들과 함께 앨리스는 다시 들판에 떨어져 버렸죠.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앨리스, 일어나 어서.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일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니. 정말 신기한 꿈이야. 언니, 내가 꿈 얘기해줄게. 옛날에 하얀 토끼가 있었는데 옛날에 어느 먼 곳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중 2딸은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친절하고 착한 아이였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폭풍 때문에 그의 배들이 모두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 욕심꾸러기 2딸은 이 상황이 불만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은 모여 앉아 불평만 늘어놓기 일쑤였지요. 모든 집안일은 셋째 몫이었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잃어버린 배 중 한 척이 항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바로 항구로 출발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항구로 떠나기 전 그의 딸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뭐 필요한 거 없니? 드레스, 구두, 목걸이, 팔찌. 그럼 미녀, 넌 뭘 갖고 싶니? 장미 한 송이면 충분해요. 아버지는 긴 여정 끝에 항구에 도착했지만 모든 물건을 잃은 뒤였고 배도 너무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슬픔과 피곤에 지친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숲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한밤중이어서 너무 어둡고 게다가 눈이 와서 무척 추웠어요. 그는 말을 타고 계속해서 달렸지요. 그러자 마침내 불이 켜진 성을 발견했어요. 그는 도움을 청하고자 그 성으로 들어갔지요. 아무래도 이상한 성이었어요. 온통 불이 환했고 저녁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으며 벽난로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소리내어 불러봐도 대답도 없었고요. 결국 그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새 옷을 발견했어요. 그는 아래층으로 가보았죠. 멋진 아침 식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성은 여중의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 도울 수 없지. 감사 인사를 해야 할 텐데. 성을 떠나려던 그는 장미 정원을 발견했죠. 다른 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녀의 소원만큼은 들어줄 수 있게 됐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곧이어 장미 한 송이를 뽑자 무시무시한 으르렁 소리가 나며 그를 둘러싼 주변이 흔들렸어요. 괴물같이 무섭게 생긴 사자가 나무들 뒤에서 나타났어요. 사자를 본 아버지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죠. 네 목숨을 구해줬고 너를 먹여주었고 새 옷도 줬더니 네가 내 장미를 훔쳐가. 이것이 네가 갚는 은혜냐? 아버지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딸이 장미를 갖고 싶어 해서 가져다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다고 벌을 피할 것 같으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네 딸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들 중 누구라도 나와 함께 살아준다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는 슬퍼하며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두 욕심꾸러기 딸에게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누구도 야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녀는 달랐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가도록 할게요. 두 딸은 이 모든 일이 셋째 미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녀의 생각에 바로 찬성했지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는 성으로 미녀를 데려갔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어요. 음식은 가득했고 아무도 없었지요. 그들이 앉아서 먹기 시작하자 그 야수가 나타났어요. 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말씀처럼 그는 무척 무서워 보였지요. 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의 의지로 이곳에 왔나요? 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아버님은 댁으로 돌아가시고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오고 잠에서 깬 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곤 그녀를 기다리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발견했죠. 잠시 정원을 둘러보던 그녀는 장미를 발견하자 곧 슬퍼졌지요. 그녀는 성 안을 둘러보다가 장미로 가득 찬 방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정말 최고로 멋졌어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지요. 책과 꽃, 악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방을 준비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죠. 책에는 금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의 여왕님이시여,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미녀가 이렇게 말하자 방 한쪽에 있던 거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녀는 무척 놀랐답니다. 아버지를 보자 그녀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그날 밤 야수가 나타났어요. 당신을 계속 보게 해주시겠어? 여긴 당신의 공간인데 왜 물으시는 거죠? 아니, 지금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이 원하면 난 바로 떠나주겠소. 미녀는 그의 대답에 무척 놀랐어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오. 내가 정말로 못생겼나요? 처음에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곧 야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렇다고 끄덕였지요. 나와 결혼해줄 수 있어? 이번엔 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야수는 뒤돌아 슬퍼하며 미녀를 남겨두고 나갔어요. 야수는 매일 저녁 미녀를 찾아갔고 그녀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녀는 점점 야수를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가 너무 못생기지만 않았다면... 몇 달이 흐른 뒤 미녀는 더 이상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녀는 야수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통해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바로 야수에게 찾아가 집에 가서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 슬퍼서 죽게 될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야수는 미녀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녀는 그 반지를 탁자에 두고 곧 돌아올 성에서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깼어요. 그녀는 곧장 아버지께 달려갔죠. 그녀를 본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했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최근에 결혼한 두 언니들이 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집에 온 미녀를 발견한 그들은 부러워서 화가 난 나머지 미녀를 속이기로 결심했답니다. 미녀를 일주일만 더 있게 만들자. 그럼 야수가 찾아와 미녀를 죽이겠지? 두 언니는 미녀 옆으로 다가와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미녀는 일주일만 더 머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녀는 야수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어느 날 그녀는 꿈속에서 그 성 정원의 기운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야수를 보게 되었어요. 내 행동은 너무 모질고 이기적이야. 그녀는 즉시 그녀의 반지를 빼서 침대 옆 탁자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야수의 성에서 깨어났지요. 그녀는 야수를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야수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나 야수는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는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녀가 꿈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야수가 쓰러져 있지 뭐예요. 미녀는 야수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야수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요. 그는 간신히 눈을 뜨고 어렵게 말했어요. 난 당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죽으려고 했죠. 난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성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졌지요. 미녀는 어안이 벙벙하여 주변을 둘러보곤 다시 야수를 보았어요. 그러자 못생긴 야수가 누워있던 자리에 젊고 잘생긴 왕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죠? 야수님은 어디 계세요? 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야수입니다. 마녀가 마법을 걸어 전 야수로 변해 있었죠. 당신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전 아마 평생 야수로 살았을 거예요. 왕자의 말을 들은 미녀는 아주 행복했어요. 그녀의 착한 마음 덕분에 그녀는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었어요. 미녀와 왕자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